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7일 9시 현재 전일 대비하여 449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1,59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1,559명이 격리 중이고 2만 1,097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2월 26일 날 격리 해제가 2명이 됐습니다. 37번째 환자와 51번 환자가 격리되었고 오늘은 24번 환자가 한 명이 격리 해제되어서 이 부분은 오후 통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114번 환자분께서 사망하셨고 오늘 1443번째 환자가 사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시 통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망하신 두 분 환자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449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595명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 수는 대구시가 1,017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경북이 321명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지역은 주로 은평 성모병원과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고 대구 지역은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하고 관련된 사례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일부 소규모의 유행들이 발생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경북은 청도 대남병원과 신천지 대구교회, 성지순례, 미랄 사랑의 집 관련들입니다. 지역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은평 성모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병원 관련하여 1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었던 환자 및 직원 등은 현재 격리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58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동래구 소재의 온촌교회 관련 사례가 29명입니다. 부산시 연제구 소재 의료기관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 2명이 확진되어 코호트 격리를 진행 중이며 환자 및 종사자 314명 중 312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의료기관 나눔과 행복 재활요양병원에서 종사자 2명이 확진되어 환자들이 근무하였던 5층과 6층의 입원 환자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칠곡군 소재의 미랄 사랑의 집 전일 대비해서 1명 증가하여 23명, 예천 극남 마을에서는 종사자 2명이 확진되었고 다람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종사자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렇듯 각종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 환자 114명 중 기존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확진된 환자 60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단과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1명이 확진되어 환자가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가 증상 발현 이후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상당수 발생 사례가 집중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 이외에도 서울, 부산, 경기 등 타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차단도 보다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중입니다. 현재 각 시도 지자체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상황 보고 후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단위에서 기초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보고하는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 역학조사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자체별 신속 대응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발생은 2월 16일
경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를 지나 증상 발현이 되고 이들이 검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외의 지역의 시민들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가정 내에서도 식기나 수건 등을 따로 사용하고 각종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등 환경위생도 철저히 하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신천지 교회의 전국 신도의 명단을 어제 중수본을 통해서 확보하였습니다. 21만 명의 명단을 각 시도에 통보하였고 각 시도는 모든 그 신도를 대상으로 해서 발병 여부, 고위험 직업 여부에 대한 조사들을 진행하면서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신도들께도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한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전에 콜센터에 문의한 후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먼저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을 방문하시지 말고 1339나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주시고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자차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식사, 가정 내 예배 등 가족, 동거인 간의 접촉도 최대한 줄이고 개인위생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께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개인위생을 준수하실 것을 계속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또 외출을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의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공고드립니다.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1339 콜센터나 보건소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 또는 국민안심병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안심병원의 외래에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추가로 네. 권준욱 부본부장이 그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관련된 1시 20분 보도 자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유행 초기 코로나19 환자 6분으로부터 바이러스를 얻어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인체에 침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결합 부위라든지 바이러스 증식 그리고 병원성 등을 담당하는 부위에서 아직까지 변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6분의 유전자를 전 세계 16개국, 여기에는 미국,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 103개의 유전자와 분석을 했을 때 99.89%에서 100%의 일치를 보였기 때문에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의 의미는 돌연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독성 변화나 우리나라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에서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향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좀 더 상세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분석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씩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저 연합뉴스 신선미입니다. 지금 중국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재감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하고요. 또 13번째 사망자분이 지금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그 재감염에 대해서는 아직은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항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방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어야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원 후에 PCR 검사가 다시 양성이 나왔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뭐 검사 시기나 증상과의 이런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야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CR이 양성이 나왔다는 거와 그게 또 그 전염력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분리가 된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들이 좀 모이고 정보들이 모여야 이게 검사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다시 또 재감염이 가능한 그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감염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검사가 이제 음성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정확하게 검사가 됐는지 언제까지 PCR이 양성이 나오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사망자께서는 7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그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 대상자로 관리가 되고 있던 그런 분입니다. 2월 그 22일 날 증상이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2월 23일 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진행을 했고 검사 결과가 2월 25일 날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거는 이동 검진 팀이 가서 검체를 한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더 조사가 진행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고령인 점이 있었습니다. 계속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병상을 배정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사망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그 많은 그런 양성자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중증도나 고위험 요인들을 확인을 해서 우선 입원 조치하거나 아니면은 치료가 가능한 그런 중증 질환이 중증 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중증도 분류와 환자에 대한 병상 배정 부분들을 같이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송에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기자님. 네, JTBC 배양진입니다. 그 방금 브리핑 중에 서울에서도 은평성모병원과 더불어서 산발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인지 그리고 그렇게 나온 확진자들이 좀 주로 어떤 분들인지 뭐 고령자이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대구 경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좀 방역대책본부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여기까지가 하나 말씀을 여쭙고요. 방금에서 조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오전에도 그 중대본에서 그런 확진자분들의 중증도나 고위험군 분류 체계를 해서 어떻게 빨리 좀 입원을 시킬 건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논의 중인 내용이 있으시면 조금만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서울은 지금 은평 성모병원이 집단 발병 사례로는 가장 이제 크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병원과 그리고 시도 그리고 저희 이제 즉각 대응팀도 나가서 대응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이긴 한데요. 계속 그 병원과 관련된 사례들이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또 접촉자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발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직은 최근에 며칠 사이에 보고된 사례들이기 때문에 감염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는 기존에 알려진 그런 사례의 확진자의 접촉자도 있으시고 또 신천지 교회에 관련된 그런 사례들도 좀 이렇게 좀 그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사 진행되는 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굉장히 검사를 많이 강화하고 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산발적인 사례에 대한 보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서 이분들이 또 다른 노출, 특히 뭐 의료기관이나 집단 시설을 노출시키는 거를 그런 방지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그런 검사보다는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건수가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초기 증상 경증자부터 조금이라도 역학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와 환자를 찾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로 집단 발병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증도 분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범대위나 아니면은 중앙임상 TF 같은 그런 임상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어떤 그런 증상과 징후를 가지고 그 환자의 중증도를 봐서 이분은 좀 더 중증 치료가 필요한 병원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전담 병원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중증도 중증 질환이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우선순위가 있는 고위험군들은 중증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배정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증도 분류 기준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맥박, 그다음에 연령, 기저질환이 있는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중요한 그런 사인들을 놓고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데, 그거는 이제 의료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 단위로 그런 중증도 분류하는 그런 팀들을 의료진 중심으로 놓고 의료진들이 그런 환자의 임상 상태들을 파악해서 적절한 병상을 배치하는 그런 기능을 시도 단위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거고요. 시도 간에 혹시나 이제 병상이 전원이 필요하다, 안에서 일시적으로 병상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제 그런 전원조정센터, 제가 정확한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전원조정센터에서 시도 간의 그런 중증 환자에 대한 그 병상이나 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중앙 차원에서의 조정 기능, 시도 단위에서의 조정 기능을 세팅을 하고 있고, 이제 대구부터 최우선적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송에서 마지막 질문 가운데서 받겠습니다. 네. 네, 한겨레 박수지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대남병원 환자들 왜 결국 모두 이송하는 건지, 원래 2층이 일반 병동이라서 거기서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건지 전원으로 바뀐 배경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대구 신천지 유증상자이신 분들이 1,3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검사 완료된 인원이 오늘까지 어느 정도인지, 또 그중에서 양성 비율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로는 아까 계속 말씀하신 그런 환자 분류 체계, 이 부분이 언제쯤 그럼 좀 지침이 확정돼서 적용 시행될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대남병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층이 일반 내과 병동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아마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층은 일반 이제 침대가 없고 또 그렇게 공동 생활하는 그런 형태의 입원실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일반 병동에 또 격리 중이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다른 병원 또는 퇴원이 가능하신 분은 자가격리로 전환을 하고 2층 병동을 다 비워서 격벽을 설치하고, 또 이분들이 정신질환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폐쇄병동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어제 2층으로 일단 환자들은 다 전원을 해서 2층에서 이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의료진이 많이 투입이 됐지만 어제 이제 국립정신의료원장님하고 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한쪽은 내과적인 진료를 보는 NMC와 정신과적인 질환을 보는 두 국립병원에서 협의를 한 결과 의료진, 의사, 간호사와 정신과 의사가 투입이 되지만 그분들을 안전하게 보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폐기물 관리도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병원 환경이 격리와 또 정신질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는 좀 더 좋은 환경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셔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일단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환자를 좀 이동하고 거기에 일단 환자들을 전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전원을 하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또 이송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신과 질환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담당해서 진료를 하시고 그리고 내과적인 그런 폐렴에 대한 질환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내과나 호흡기 내과 의료진들을 그쪽에 투입을 해서 공동 진료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전에도 약간은 경증이신 분들 중에서는 일부 그 중증도나 이런 걸 분류를 해서 중증이신 분들은 국가지정 격리 병상으로 이송을 하고 또 그거보다는 중증도가 낮으신 분들은 26명 정도는 먼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동 전원하는 것들은 어제도 진행됐고 오늘도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송하고 남은 이제 환자분들이 한 60명 정도 되시고 이분들도 전수 다 하는 게 가장 그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신천지 그 유증 상자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는 완료를 하였고 검사가 계속 그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확진 환자 수가 대구에서 가장 많이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양성자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고 일부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검사 결과가 나온 거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신고 보고하는 그런 그 보고 전산 프로그램의 등록이나 통계에 대한 정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내시 통계에는 좀 더 반영된 통계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제 검체 채취된 것들은 오늘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그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 결과는 정리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성률은 결과가 다 나와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 분류 지침에 대한 거는 계속 그 분류 기준을 좀 더 현실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이거는 이미 중수본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가고 그 이게 지침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환자 분류해는 그런 의사들의 분류팀과 병상 배정팀 그리고 지금 전담병원들을 다 공공병원 중심으로 소개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병상에 대한 준비들이 다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세종으로 질문 넘기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뉴스핌, SBS 기자님 순으로 질문 바랍니다.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반 질병 환자들은 진료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새로 폐혈증 같은 진단을 받고 3차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도 서울 상급병원에서는 대구 경북 거주자는 이제 진료를 더 이상 안 받는다고 하고 대구 지역 대학병원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진료가 힘들다고 하는데 기존에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못 받는다던가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는 응급실 오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여쭙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질병 코로나 치료가 완치가 되더라도 일반 폐렴에 비해서 폐 손상이 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임상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지 여쭙고자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인 경우에는 그 신천지 교회로부터 시작된 유행이 의료기관에 이제 많은 노출이 있었습니다. 종사자 중에 신도가 있으시기도 하셨고 또는 입원 환자 중에 있으시기도 하셔서 일부 그 의료기관이 노출되면서 의료인들이 많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감염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병동이나 응급실 같은 데가 폐쇄가 돼서 일반적인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병원을 보호하고 병원이 더 이상 노출되는 것을 막는 조치가 한쪽에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일단 고위험군들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선별진료소를 거쳐서 병원을 가게끔 의료 전달 체계를 이제 급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선별진료를 강화해서 거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위험도에 따라서 진료를 받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지금 중수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국민 안심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선제격리 후에 치료하면서 검사하는 트랙과 외래 트랙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신 분들이 또 안심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 경로를 좀 나눠서 진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 안심병원 내지는 좀 더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진료 체계를 일반 진료 체계에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수본과 협의해서 보완책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뭐 전원 기능이라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 손상에 대해서는 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환자들 이번 그 코로나19의 특징이 CT상 보이는 폐 손상의 그 내용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폐렴의 주관적인 증상이 굉장히 다른 게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CT상의 폐 손상이 많이 보이는 폐렴이 보이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합병증과 후유증을 남기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퇴원 후 장기적인 그런 합병증 에 대한 그런 임상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해봐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이후에 그런 환자분들의 추적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폐 기능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혈청학적인 그런 면역학적인 연구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핀 기자님 간략하게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지금 그러면 대구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시고 아직 입원을 못 하셔서 자가격리 중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 지역에서 진행되는 진단검사 속도를 보셨을 때 언제쯤이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건이 검사가 완료될 것 같고 또 전수조사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대구 지역의 병상에 대해서는 지금 국무총리님도 현장에 가셔서 지휘를 하고 계시고 최대한의 그런 병상 확보 그리고 의료진 확보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대구시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1017명 중에서 447명이 입원을 하셨고 오늘 또 격리 입원이 진행 예정이다 정도로 말씀하셔서 저희도 실시간 통계는 그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루에 지금 300명 정도가 확진 환자를 받은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그 환자에 대한 상황을 보면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환자분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또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원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나 병상에 대한 배정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원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대구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그 검사실을 통해서 받은 통계는 어제 대구시가 한 1000건 정도 검사를 했고요. 그 전에도 대부분 한 800건, 700건 정도 매일매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들어온 검사는 계속 검사를 한 4번씩 이렇게 돌리더라도 또 그 다음 검체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한 하루 정도, 하루 반, 하루 정도의 그런 시차를 가지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선별진료소를 늘려서 검체 채취를 방문 검체 채취와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증상자 또는 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같은 시간대에 예배 보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검체는 대부분 채취는 완료될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신도분 전수에 대한 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하고 이분들도 유증상자부터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SBS 기자님. 네, SBS 화강윤입니다. 어제 박능호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주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방역 당국 본부장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분석이 방역 당국의 공식 의견인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다른 거 하나는 그 경주 세 번째 사망자 같이 이제 사망 후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사망자에 대한 검체 채취 기준이나 검사 기준 뭐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장관님 그 답변하는 거를 봤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31번 그 신천지 교회 환자분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가 30번까지는 매일매일 저희가 감염 경로나 접촉자에 대한 거를 조사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당시에 통계까지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유입된 거는 그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사례가 초반에는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10 몇 케이스 정도 되는데요. 이제 거기를 보면 대부분은 이제 중국에서 유입이 됐고 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인들이 유입돼서 한국인이 중국 가서 들어오시면서 유입된 부분들과 또 중국 국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감염되신 분의 비율이 한국인의 국적이 좀 더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그 초기의 해외 유입 환자의 사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그 중국인으로서 확진이 된 사례가 첫 번째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1번 환자와 그다음에 중국 국적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감염돼서 들어오신 분이 중국 국적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국자 추적 조사하면서 발견했던 그 중국인 환자분 한 분, 뭐 지금 그 정도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제 나머지 그 유입된 환자분들은 중국에서 중국을 방문하시고 귀국하신 그런 한국인 국적의 환자들이 많았다 정도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사망자 같은 그런 사망 후에 또는 사망 직전에 검체 채취를 하는 기준은 현재는 저희가 이제 비강 인후 도말이라고 그래서 이게 코를 통해서 인후에 검체를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검체를 채취하는 거나 검사하는 방법은 현재는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법을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망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여쭤본 네. 검사를 하는 기준이요. 현재 코로나19가 이제 그 감염의 위험성이 이제 높게 그 보시면서 그 심정지나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또 경찰이나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시행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양성이 나온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경주 건 정도였고 판단을 하실 때 그 전에 뭔가 호흡기 증상이 있었거나 뭐 폐렴이나 이런 진료를 받았던 그런 경력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최근에 외국에서 들어오신 DUR의 그런 정보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의심을 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서울로 마지막 질의 받겠습니다.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채널A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저 서울경제 이주원 기자입니다. 어제 소망교회에서 신도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는데요. 질본에서는 이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그 기존의 소망교회뿐만이 아니라 명성교회 관련해서도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왜 질본에서는 관련 발표가 늦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지자체나 개별 기관에서 확진자 정보를 먼저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처럼 확진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보가 네. 저희가 두 번째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이게 신종이었고 또 그래서 중앙 즉각대응팀이 이제 내려가서 굉장히 이게 심층적인 그런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런 개별 사례까지를 다 조사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역학조사관이 시도별 담당자를 정해서 시도를 지원하고 시도의 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시도의 지원 체계를 만들고 아까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와 지자체 중심의 좀 더 빠른 그런 대응 체계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칠판 지침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조사와 조치를 하고 저희 중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과 뭐 이런 정보에 대한 파악을 하고요. 집단 발병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은평 성모병원, 뭐 신천지 교회 같은 그런 집단 발병이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에 감염이 발생했을 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중앙의 즉각대응팀이 내려가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약간 역할을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지자체가 이제 대응하면서 역량들이 생겼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도의 즉각대응팀과 역학조사 인력들을 보강해서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조사나 대응 인력을 확대하고 그 인력들이 1차 대응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고 주요 사례에 대해서 같이 조치하는 체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확진자 정보 통계도 계속 이제 통계의 갭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양성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 저희 질병정보 통계 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거에 시간적인 그런 갭이 한 어느 정도가 발생을 해서 통계의 갭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대구시에서도 인력을 20명 넘게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와 정보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고 계셔서 최대한 그거를 줄이겠고 이 질병정보 통합 시스템에 보고된 그런 신고 통계를 기반으로 보고 통계를 기반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걸로 그렇게 좀 통계에 대한 산출이나 제공 방식도 변경을 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지자체가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한 통계와 저희가 집계한 통계가 같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다음 머니투데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334명 중에 유증상자 검체 채취 대부분 마무리하고 검사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몇 명이 정확하게 검사가 완료된 건지 그리고 이것들이 검사 통계에 뭐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반영이 될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구 지역이랑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코로나19 검사량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사망자분 같은 경우에는 경증이어서 집에서 자가격리했다고 하셨는데 근데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일반 병실에 입원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 일반 병실도 부족해서 그분이 입원을 못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통계를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요. 제가 현재 그 대구에서 검사가 대기 진행 중인 거는 한 879건 정도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계속 뭐 6시간 간격으로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검사는 아마 하루에 한 900건 뭐 이렇게 1000건 가까이 대구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검사를 완료했느냐는 거는 이제 그 통계에 대한 부분들은 실은 이제 대구시에서 계속 집계를 해서 저희에게 이제 주기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잠시만 제가 숫자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네, 일단 검체 채취는 대부분 제가 정확하게 유증상자 한 1,200~1,300건 정도 됐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는 어렵고 또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신도 중에서도 유증상이 생겼거나 하신 분들도 또 새롭게 분류가 돼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300건 가까이 검체는 됐고 검사 결과는 아직 또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수치는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이외에도 그 지역에서 신고된 그런 환자들 또는 접촉자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검체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발열과 기침이 있으셨고 또 74세 고령이셨고 또 기저질환이 있으셨다는 정보고요. 그분의 그 임상 상황이 어느 정도로 중증이었는지 그거는 좀
조사를 진행을 해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고령이었고 어느 정도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선 입원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확진된 날짜나 아니면은 병원을 배정하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대구에서 진행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많으시지만 마지막 한 분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남으신 기자님, 채널A 기자님. 네, 채널A 전혜정입니다.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제 과천 신천지 숙소에서 2명이 이제 확진이 된 걸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좀 감염 경로나 당시에 그 숙소에서 뭐 예배를 본 사람들이 있다거나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역학조사가 진행되는지 지금 첫 번째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대구 중심으로 확진자 수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 전수조사 결과가 다 나오면 좀 이 기세가 꺾일 것으로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질본과 이제 지자체 간의 그 역학조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자체에 좀 넘겨주실 것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나 뭐 이런 사정이 있으셨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그 질본이 사망자 의무 기록을 좀 잘 제공해주지 않아서 사인 분석이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질본에서 좀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셨는지 이렇게 4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천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도 감염 경로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단 조사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조사 감염 경로나 이런 부분들이 조사돼서 정보를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계속 이렇게 건건히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매번 그 개별 사례들에 대해서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조금 집단 발병 중심으로 브리핑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신천지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거는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인들이십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그 집단 발병에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구 지역 이외의 전국 신도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은 대구 지역을 다녀가셨거나 대구 지역의 신도와 만나셨거나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현재 유증상인 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전화조사나 능동감시를 통해서 빨리 찾아서 자가격리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밤부터 이제 명단이 내려갔기 때문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환자분들을 좀 조기 발견하면 2차, 3차 전파를 좀 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구시의 그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통계까지가 올라가면 매일매일 통계는 증가하는 통계가 나갈 예정이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언제 발병했는지와 또 무증상 증상 이런 여부들을 보면 좀 더 그 진단된 시점과 발병된 시점 이런 거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역학조사와 정보 수집이 되면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조사를 위임하는 부분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어떤 질병인지 몰랐기 때문에 전염 뭐 잠복기래거나 아니면 전파 경로래거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심층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특성을 파악을 했고 심층적인 조사보다는 신속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발병 첫날 감염이 되고 잠복기가 3, 4일로 짧기 때문에 2, 3일간 CCTV 분석하고 동선 조사하고 하면서 그 접촉자를 조치할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되면 하루 이틀 내에 가장 밀접한 접촉자를 빨리 찾아서 자가격리 조치를 먼저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저희가 이렇게 일반적인 노출로 감염된 사례들은 아직까지는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위험보다는 집단 시설의 노출, 의료기관의 노출, 이런 집단 노출에 대한 조사,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걸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역학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지자체에서 하루 이틀 내에 조사가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지자체가 하고
집단 조사는 시도와 중앙이 지원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의무 기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판단이 어려운, 아직까지는 이게 코로나19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좀 명확해 보이는 경우들은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경주 사망 사례라거나 뭐 다른 사례들은 좀 더 바로 판단이 필요한 사례들은 중앙임상 TF에 의무 기록을 보내서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두 케이스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임상 TF 위원회하고 정보는 공유해서 사인에 대한 분류 판단은 최종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 기록, 영상 기록 같은 거를 모아서 리뷰를 하는 그런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질의응답은 마치고요. 우리 혹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관련되어서 질문 있으시면 딱 한두 개 정도만 받겠습니다.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대동네 김인환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국내 이게 확진 환자 6명으로부터 바이러스 분석 결과 유전자 변이 발견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내 확진 환자가 1,500명이 넘는데 이게 6명의 표본으로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결과인 건지 지금 말씀 좀 일단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행 초기 환자분들인데 뭐 신원을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환자 번호상은 어느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개국도 103분 환자의 유전자를 염기 서열을 다 해가지고 공용되는 장소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조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16개국이 103개 환자 샘플인데 우리는 우리 한 나라에서 일단 6분의 환자로부터 샘플을 가져서 통계학적으로도 충분히 유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일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해서 특별한 독성을 가지거나 또 검사에 있어서 놓칠 그럴 우려는 없다는 것을 중간에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한 번은 아니고 향후에 또 많은 환자들이 이제 가건물이 채취가 되고 또 임상 자료가 모이게 되면 중간에 더 평가를 해서 또 발표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 본부장님 마무리 말씀 짧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이 묻다 하신 질문들은 저희가 질문 응답을 받아서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염병 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그 대구와 전국에서 많은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진료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대구 지역 선별진료와 검체 채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많은 의료인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별진료를 통해서 감염 가능성을 판단하고 조기 진단으로 환자를 분류하는 것이 향후에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기에 진단돼서 적정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회복해서 퇴원 환자가 일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확진 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은 소독 지침에 따라서 철저한 소독과 방역 후에 진료를 재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환경적으로는 감염의 위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호흡기 증상이 아닌 분들은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평소에 있는 기저질환 진료를 적기에 받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